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지금부터는 2부 카카오톡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은요, 정말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기가 쉬워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기 쉬워야 나도 이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더 손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연령 상관없이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카카오톡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100배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톡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진행을 하신다면 당연히 파트너들도 쉽게 복제가 될 겁니다. 이 카카오톡을 나의 가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옷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옷가게를 내가 차렸는데 1년에 매번만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거예요. 앞에 걸려있는 옷 있죠? 내가 그냥 계절이 바뀔 때만 옷을 바꾸는 가게를 내가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게는요.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옷이 바뀝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옷이 바뀌는 곳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바뀌었네? 하고 또 들리게 되고, 오늘 또 바뀌었네? 하고 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내가 프로필 사진을 하고 반번에 막 1년, 2년, 10년을 해놓는 게 아니라, 내 카카오톡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팁들을 정말 자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사업과 제품에 대한 것들을 훨씬 카카오톡을 통해서 더 많이 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셔야 되냐면, 옛날에는 그냥 내가 소통의 도구로만 카카오톡을 활용했다라면, 지금부터는 그래, 내가 가게를 하나 오픈했다라는 마음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을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진을 찍는 습관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습관을 전혀 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신 분들도 카카오톡을 활용하다 보면 어느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 불편하고 어렵지만 사진을 찍는 게 습관이 되면 엄청 활용을 잘 하실 겁니다. 사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찍어 놓으셔야 SNS의 활용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는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만 사진을 찍는 어떤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SNS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는 아침에 쉐이크를 드실 때 내가 출근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그 출근길, 또 내가 점심 메뉴와 함께 제품을 먹는 그 사진이라던가, 또 내 모습이 달라진 셀카라던가, 또 미팅할 때마다 다 찍는 미팅 사진, 독서 사진, 또 나의 팀원들과 함께 찍는 사진, 선생님과 함께 찍는 사진, 또 내가 원팩을 마실 때마다 원팩 사진, 어떤 멋진 곳에 가서 미팅을 할 때 등등,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이 정도는 찍어 놓으셔야지만이 SNS에다가 제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마치 브이로그처럼 아니면 정말 드라마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하루의 일과를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카카오톡을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에 대한 배경 커버,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설정입니다. 이거는 한 방법만 알면 사업에 접목시키기까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잘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주시고 카카오톡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켜고 카카오톡을 열어서 보면요. 내 프로필 사진을 잘 보면 커버 사진이 있습니다. 저 배경. 여기 첫 번째 커버 사진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셀카를 같은 이런 설정을 해놨는데 프로필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경 커버 사진 설정하는 방법, 프로필 사진 설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버 사진을 바꾸시던,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던, 내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순간, 어떤 친구들, 나의 지인들의 카카오톡에는 이렇게 업데이트한 친구 목록에 나라는 사람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래는 나랑 대화할 때나 친구 만났을 때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나 그럴 때 서로가 연락을 안부를 주고받았던 사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꿔주면은 업데이트한 친구가 내가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얘 요즘 이렇게 지내네? 얘 요즘에 이거 하고 지내네? 얘 요즘에 뭐 하고 지내네? 이렇게 나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사진을 선택해 보거나 나의 프로필 사진을 선택을 해서 보면요. 맨 오른쪽처럼 저렇게 앨범처럼 내가 지금까지 설정한 커버 사진, 내가 지금까지 설정한 프로필 사진이 저렇게 나의 카카오톡에 앨범처럼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인들이 지금까지 내가 설정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커버 사진을 보면서 요즘에 근황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버 사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1번 숫자가 써 있죠. 여기 사진에 1번은 신어진이라는 저는 이름이 신어진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신어진 나를 클릭해 주세요. 자,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나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의 성함이 써 있는 거를. 자, 그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가운데 밑에 프로필 편집이 있습니다. 자,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고 3번 왼쪽 아래에 카메라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4번 앨범에서 사진과 동영상 선택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5번 앨범에서 사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커버 사진을 설정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은요. 확대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큼직하게 사진이 설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내 가까이서 찍은 셀카를 해놓으시면 눈, 코, 입이 마치 확대가 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굴만 둥둥 보름달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사진이나 그러니까 커버 사진을 고르실 때는 약간 멀리서 찍은 사진, 저렇게 풍경 사진처럼 좀 멀리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으시면은 데려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시고 완성을 누르시면 커버 사진이 변경이 완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커버를 설정하셨다면 이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요. 똑같이 내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프로필 편집을 들어가셔서 2번에 있는 카메라 사진, 밑에 있는 카메라 사진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내가 카메라 그 동그라미 빨간 색깔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곳에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3번 앨범에서 사진과 동영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 완성을 딱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 설정한 것들이 커버와 프로필 사진이 설정이 된 게 이렇게 완료돼서 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지금 커버 사진을 바꿨죠.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바꿨죠.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시너지 사업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해주는 거를 전략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장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설정을 할 건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프로필 사진을 잘 바꾸지 않았어.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 신원이 사업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아주 전략적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루틴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이 7일 루틴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일 루틴은 내가 2일차까지는 일상 사진만 올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3일차와 4일차는 내가 원래 올렸던 일상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 플러스 한 번 더 변경을 할 때는 물통 사진도 프로필 사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일상 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다 설정을 2번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3, 4일이 지나고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요. 물통 사진, 일상 사진, 변화된 모습까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8일 이후부터는 일상 사진, 물통 사진, 변화된 모습과 함께하는 모습 등을 이제는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일상 사진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물통 사진도 또 올리고 변화된 모습도 나의 변화된 체험 사례도 계속 올리고 또 함께하는 팀원에 대한 모습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일상 사진을 공유하면서 호기심을 주는 겁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사람들은 클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구나. 얘는 이런 걸 먹는구나. 어디 놀러 갔구나. 라는 것들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들의 무의식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바꿀 때 지인들이 얘 박수진 프로필 사진 2번 바꿨네? 3번 바꿨네?
이렇게 의식을 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바꿨더니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데 뭐 나의 잠재의식에 전혀 들어가게 돼요. 아 박수진이 출산했구나 예를 들면 아 뭐 먹는구나 이렇게끔 그들의 삶에 나라는 사람이 없다가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일차 됐을 때는 일상 사진을 유지한 채 물품 사진까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잘 지냈나 보네. 근데 이거 먹는 거 뭐지? 아이까지 같이 먹네. 뭘 자꾸 이렇게 빨간 물통을 올리는 거야?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SNS 즉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호기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상 사진과 물통 사진을 주면 잘 지낸다. 근데 뭐 먹는 거야? 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요. 일상 사진 올리고 물통 사진을 올리고 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라는 나의 모습을 바뀐 모습을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인들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떤 걸 마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살까지 이렇게 뺐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사람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의가 오게 되고 제품을 찾게 되지만 나는 지금 다이어트가 급하지 않은 지인들은 와 진짜 많이 뺐다 박수진이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안내를 내가 하고 있는 체험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카카오톡의 7일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7일 루틴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7일 동안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문의가 지인들이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라고 낙담을 하거나 뭔가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일까지는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했다기보다, 나 이렇게 지내, 나 이거 먹어, 나 이렇게 빠졌어, 나 이런 사람들과 일해, 나 이런 곳에서 일해, 라는 어찌 보면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7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이후부터는 완전 적극적인 자세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꾸셔야 돼요. 7일까지는 전략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근데 7일 이후부터는 내가 시너지에서의 일상, 시너지에서 먹는 물통 사진, 또 내가 시너지를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 또 시너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더 신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7일까지는 호기심,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거죠.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7일까지 했던 그 루틴을 8일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후기 같은 것들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지인들은 반드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호기심은 남의 비포 애프터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비포 애프터들이 나의 체험 데이터가 지인들한테는 더 큰 호기심을 줍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살짝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시너지의 원팩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온 가족이 먹는 프로그램이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만을 공략한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부터 너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 주고 싶으시면 가족에 대한 체험 데이터까지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에 대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프로필 사진을 사실은 1년에 한 2번 바꿔요. 뭐 서밋 할 때 바꾸거나 아니면 행사할 때 바꾸지 정말 저도 프로필 사진을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 원래 다 그렇게 습관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는 습관 만들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람을 설정을 해놓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입니다. 최소. 사실은 프로필 사진도 하루에 4번, 5번 정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지속적으로 나의 어떤 사진이 쌓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 시간에 알람을 맞추던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알람을 맞추던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진을 변경할 수 있는 그 사진의 시간에 알람을 지금부터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꼭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프로필 사진을 바꿨더니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원팩이 뭐예요? 안 그래도 나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고 정말 지켜보던 지인들이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바꿔보는 거, 그리고 배경 커버를 바꿔보는 거를 잘하셨다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고급 버전의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펑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1번이라고 써 있는. 그러면 내 이름이 신어진데 내 이름 밑에 그 업데이트한 친구 프로필 있죠? 그 밑에 펑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펑, 내 친구들이 올린 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펑은요, 24시간만 사진이 떠 있고요. 자동으로 펑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름이 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필 사진은 계속 바꿀 수가 없죠. 프로필 사진은 내가 20번 바꾸거나 30번씩 바꾸는 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펑 같은 거는요. 왜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쉐이크 먹는 사진, 독서 미팅하는 사진, 출근하는 사진, 사람들 만나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또 원팩을 먹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놓으라고 했는데 그 많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올라가면 좋은 곳이 바로 펑이에요. 펑은 정말 내 일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거든요. 나 지금 이거 먹어, 나 지금 이거 해, 라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근황을 알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펑은요, 1번 사진 보면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셔서 건너뛰기나 다음 누르신 다음에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사진에다가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이 있어야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도 쓸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따라해 볼게요. 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진 올려볼게요. 펑 글 올리기 클릭해 보시고 다음 시작하기 누르시고 사진 올리기라는 그 사진에 대한 이모티콘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 근데 글보다는 사진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예쁜 셀카라던가 여러분의 근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올리기,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펑을 올리면 나도 올린 펑이 이렇게 뜨지만 내 친구들이 올린 펑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펑은. 첫 번째, 내가 올린 펑은 누가 봤나 조회가 가능해요. 박수진이 올린 펑을 몇 명이서 과연 봤나를 봤더니 뭐 3명, 4명, 5명 등 내 펑을 본 친구들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나한테 관심을 조금씩 두면서 내가 올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내가 먼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거 펑 봤더라. 잘 지내? 너무 오랜만이야. 라는 등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댓글, 카톡에 대한 답장을 또 보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남의 펑을 보면 자, 보면은 맨 4번 보시겠어요? 4번 보면 내가 올린 펑도 있지만 남이 올린 펑을 클릭하시면 저렇게 밑에다가 메시지 보내기가 있어요. 1대1. 그럼 여러분들도 내 친구들, 오래된 연락 잘 안 했던 친구들이라도 펑을 올린 걸 보고 저기 밑에다가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겠죠? 와, 여긴 어디야? 요즘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결의 매개체로 이 펑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펑을 활용하고 싶은 팁,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팁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카카오톡 친구가 500명이야. 400명이야. 근데 400명이 전부 다 내 일상을 알았으면 좋겠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 있겠죠. 아니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친구 선택이 가능합니다. 펑을 올리실 때. 그래서 전체 친구와 아니면 선택 친구가 있어요. 선택 친구는 한번 설정을 해놓으시면 계속 그들만 볼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 친구를 제대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펑을 올리실 때마다 선택한 친구에게만 공유해달라는 저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바로 선택한 친구들만 내가 올린 펑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펑을 올리실 때 제일 활용하기 좋은 사진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후 데이터입니다. 나의 전후 데이터가 맨날 올리는 게 좀 한정적이라면 우리 가족, 우리 팀원들 이런 사진들을 늘려나가시면 돼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펑은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전후 데이터를 올리면서 호기심을 주는 것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펑을 올리실 때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좀 더 그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7일 루틴을 따라 하셨다면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행동편이 있습니다. 7일 루틴은 말 그대로 나를 알렸던 시기예요. 나 요즘에 이거 먹어. 나 요즘에 이렇게 사업해. 라는 걸 알렸던 시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먼저 알려놓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명단을 분류하는 겁니다. 즉, 우선순위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의 체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명단에 좀 설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스토리, 나의 체험과 사업 스토리를 바로 말할 수 있는 지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정말 친한 친구라던가, 나를 100% 믿어주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이런 대화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서로 맛집에 대한 추천을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분류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맨날 만나고 맨날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만나는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명단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세 번째는 만나자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관계심이 좀 적었던 사람들은 세 번째 명단으로 분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명단에게 내가 먼저 체험 스토리를 풀고 너 한번 무료 체험 이벤트를 먹어봐라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남 약속을 잡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만남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체험 스토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카카오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나의 체험 스토리를 바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꼭 이 SNS를 활용해서 명단을 구분해서 먼저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꼭 만나기 전에 돌발 질문 대처법 트레이닝을 꼭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인들이 물어보는 그런 돌발 질문들을 내가 알고 만나는 것과 모르고 만나는 것은 대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아마 활용을 되게 많이 하실 게 바로 이 무료 체험 이벤트일 겁니다. 그들에게 원팩을 먹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냥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제품을 그냥 먹여야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첫 목적은 그래, 만나서 내가 나의 체험 스토리를 풀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체험 스토리가 이렇게 좋아졌던 게 바로 원팩 때문인데 원팩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먹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으로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의 체험 스토리도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띡 주면서 야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진동과 감동을 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친구분이 이 원팩을 먹는 거에 대한 당연히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딱 와서 이거 먹어봐 라고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원팩이라는 건데 나는 이거 먹고 여드름이 너무 좋아졌고 단안성 난소가 너무 좋아지고 사실 나는 살을 10kg 뺐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원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하면서 원팩에 대한 것들을 나의 체험 스토리랑 같이 연결해서 그들을 먹어볼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이게 작은 건 아니네. 꼭 먹어봐야겠네.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려고 저희가 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세는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살 빠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뀐 혈색, 되게 사이즈가 줄어든 모습,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맑아진 얼굴들, 그리고 정말 계속 체력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당당함과 변화된 모습에서 더 제품에 대한 가치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과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지인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정리된 나의 체험 스토리. 체험 스토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만나면 굉장히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의 체험 스토리. 그리고 원팩을 대문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생수 한 병을 챙기시는 거죠. 내가 먹었던 물통에다가 그에게 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수 한 병을 사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원팩을 담아서 주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보기에도. 그리고 원팩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차트가 필요할 경우는 차트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효과에 대한 걸 강력한 비전을 주고 싶다면 리얼 스토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에 정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5대 10대 사회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기. 25명에게는 이 무료 체험 이벤트로 결과를 내실 거라면 반드시 25명에게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25명이 250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영업의 가게를 오픈했을 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홍보할 때 얼마나 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까? 홍보 비용,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할 때 사람을 써가지고 홍보하는 비용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홍보 비용으로 나갑니다. 근데 무료 체험 이벤트는 정말 큰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25명에게
나의 체험 스토리를 얘기하고 먹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25명에게 전달했을 때 가장 많이 연락 온 사람이 18명에게 긍정적으로 연락이 왔고 가장 적게 연락 온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최소 25명한테는 전달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전달했는데 왜 제 지인들은 아무도 이걸 안 먹죠? 사장님 그럼 몇 명한테 전달했어요? 저 지금 현재까지 4명이요. 4명한테 전달되면은 당연히 그 확률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25대, 10대 사이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기로 했고 이제 만남을 잡았더라면 정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만나서 어떤 내가 바뀐 모습만 보여주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나의 마이 스토리를 먼저 체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그분의 또 근황을 들어주고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요즘에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시너지를 하는 게 이런 이유야 라고 나의 체험 스토리와 사업 스토리를 얘기해 주다 보면 그들도 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체험 스토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네가 이걸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떤 큰 금액의 결제를 안내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제일 먼저는 원팩을 먼저 2주 제품을 전달을 하고 또 이거 아니면은 내가 원팩 4주를 먼저 전달을 하든 내가 먼저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금액으로 전달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은 생소해. 먹어보는 게 좀 고민돼. 라고 한다면, 잘 됐다. 무료 체험 이벤트 한번 먹어봐. 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인을 만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심플하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원팩 책자가 있죠. 원팩을 보여주기만 해도 끝내라는 취지로 7분짜리 원팩 동영상을 그룹에서 제공해줬죠. 그리고 원팩을 먹고 난 다음에 후기들을 많이 고객이 없어도 리얼 스토리에 이미 엄청난 후기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 스토리, 내가 체험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풀고 무료 체험을 전달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정말 아무래도 남자이시고 50대이다 보니까 혈관을 정말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제 시너지 제품을 먹고 원팩을 먹고 너무 단기간에 혈압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 당장 고혈압이 있다고 했던 지인들한테 카톡을 다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 안 그래도 저번에 당신 고혈압이 있다는 게 내가 기억이 난다. 근데 내가 이 제품을 먹고 혈압이 몇 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번 꼭 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연결을 해서 이분도 팀리더라는 직급을 바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지인들이 너무 많이 다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지인들은 이런 제품을 찾고 있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줬다면, 카카오톡을 보고 문의했던 지인들에게 정보를 줬다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은 안 먹어볼래. 아니면, 나 해볼게. 근데 중요한 건, 나 안 먹어볼래. 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노를 했다고 실망을 하거나, 뭐라고 한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다 먹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그 상대방이 돈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은 건강기능 식품이나 다이어트에 아직 관심은 없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이걸 못했다면 돈이 생기면 제품이 들어가겠고 또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던 지인들이 좀 시간 지나면서 컨디션이 막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래 박수진이 항상 이거 먹고 좋다고 했지 한번 먹어볼까 하고 그들이 노를 했지만 시간 속에서 반드시 예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달했을 때, 지금 나는 간절하게 뭘 뭐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 그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결혼을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여러분 잘 보시면 지인들은요, 상황이 바뀌어요. 되게 잘 살 것 같았던 지인도 한 몇 년 뒤에 연락해보면 갑자기 사업을 가지고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소득이 필요하고 이런 지인들도 많고요. 정말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출산하지 않았을 때 되게 날씬했던 지인이 갑자기 출산하더니 엄청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거나 사람의 상황은 정말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모습들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7일 루틴을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 거기서 바로 결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처음엔. 보다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박대생님도 32살의 육아맘인데, 처음에 SNS에다가 막 올렸을 때는 막 관심 가져가지고 설명 막 다 했더니만 처음엔 노를 한 거예요. 제품에 대한 데모도 했고, 사업도 같이 해보자라고 했지만, 노를 했어요. 나한테 신호주 얘기 다시는 하지 마. 나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분이 이 SNS를 활용해서 계속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진을 바꾸고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이제 뭐 210일가 제품이 들어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지인들은 상황이 바뀌고 때가 왔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니 처음에 노했다고 해서 처음에 설명했는데 왜 제품 안 먹지? 라고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지금 배웠던 걸 잘 기억 복습을 해보면, 내가 커버 사진을 바꾸는 거,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거, 그리고 펑을 활용하는 거, 그렇게까지 세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활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은 게 바로 투데이 기능과 투표 공간 기능입니다. 그래서 투데이와 투표 기능, 공간 기능을 활용을 했다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투데이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박수진 프사 바꿨다. 클릭. 하는 순간 투데이가 올라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투데이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지켜보는 지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데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투데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나를 누르고 프로필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하트 손가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트 손가락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투데이 아무거나 오른쪽 밑에 거 선택하셔서 오른쪽 밑에입니다.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오늘 하루 6명이 내 투데이를 클릭했다. 오늘 10명이 내 투데이를 클릭했다. 등등 여러분들에게 이 투데이를 몇 명이 클릭했나가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 또한 시간 속에서 올라가는 거지 오늘 내가 했다고 막 100명이 오늘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감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일단은 공감 기능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나의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하트 버튼, 손가락 버튼 누르시고, 네, 그리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나 왼쪽 밑에 있는 이런 공감 기능입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모티콘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위치를 지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크기를 키우셔도 괜찮아요. 크기가 클수록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렇게 공감 기능의 자리를 배치를 해놓으시면 이거를 만약에 내 한 지인이 이 수박을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최근 공감을 누른 친구 해가지고 이름이 떠요.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내 프사를 누른 다음에 이글순이라는 사람은 수박을 10번 눌렀잖아요. 그럼 10번이라고 떠요, 오른쪽에. 100번 누르면 100이라고 뜨고 1000번 누르면 1000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내 공감 기능에 버튼을 눌렀는지가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공감 기능은요,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 내 친구가 내 거에 공감 기능 버튼 눌렀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공감 기능은 누가 눌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가 눌렀지? 저만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본인만. 그리고 공감 버튼을 누른 사람과 소통의 매개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열린 거죠. 그래서 공감 버튼 누른 사람들한테 모두한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야, 이글순, 너 공감 버튼 눌렀더라? 잘 지냈어? 하다 보면 대화하면서 체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대화하면서 너 요즘에 뭐하고 어떤 사업하는 건데? 했을 때 나의 마이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게 정말 신기한 기능이에요. 근데 너 요즘에 공감 버튼 눌렀더라도 잘 지내? 나 잘 지내. 하고 답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도 그냥 내가 일단 말문을 터놨으니까 시간 속에서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중간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공감 기능하고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저희 그 한 사업자분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공감 기능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최근에 5명이 공감 기능에다가 버튼을 누른 거죠. 좋아요 눌러준 거예요. 그 좋아요가 아니라 저 공감 버튼을 어떤 사람은 2번,
두 번, 한 번 누른 사람도 있고, 62번. 이분은 그냥 나도 모르게 62번 누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멍 때리듯이. 그리고 어떤 분은 35번씩 공감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자분이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반가워. 너 스티커 눌러줬더라. 잘 있어? 하면서 대화하다가 제품이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 기능입니다. 투표 기능은요, 공감 기능이랑 또 다르게 되게 재밌어요. 공감 기능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죠. 투표 기능은 말 그대로 투표를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일단 설정을 해보실게요. 자, 우선 투표 기능에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 밑에 하트 있습니다. 하트 버튼을 꼭 누르시고 첫 번째가 투표 기능 선택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 근데 좀 추천드리는 건요. 사람들이 확실히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글을 써놔야 버튼이 잘 눌려요. 안 그러면은 좀 안 눌립니다. 잘. 예를 들어 반발할까 말까 막 이런 거에는 잘 눌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막 50대 남성분이신데 만약에 뭐 머리 깎아 봐라 막 이런 거에 남자들이 관심 갖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내 지인들이 관심을 갖게 돼. 만약에 뭐 혈관 청소가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네, 내가 뭔가 내 카톡을 보는 사람의 연령층에 맞게끔 투표 기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위치를 설정해 놓으시면 누가 투표를 했나가 정확히 뜹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활용 사례인데요. 하나만 고르자면 해놓고 이 사업자분께서 건강한 다이어트, 술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극단적인 다이어트, 포기 이런 식으로 투표 기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인들이 다 다이어트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누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다이어트,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래서 이 사업자분이 모두에게 다 연락을 보냈어요. 너 내 거에 투표 눌러줬더라? 네가 뺄 살이 어딨어? 여러분, 이왕이면 이 투표가 뭔가 대화가 좀 돼야 되는 거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1번 밥, 2번 스파게티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야, 네가 오늘 스파게티 먹으래서 나 스파게티 먹었어.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대화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게 좋아요. 만 하나만 고르자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몸의 문제는 뭐 1번 고혈압, 2번 고지혈, 뭐 3번 뭐 순환 문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제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투표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 또한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카카오톡을 활용할 때 목표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바꾸실 거라면 의미 없는 일상 사진만 자꾸 바꿔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 내가 원팩에 대한 정보를 줄 거면 어떤 원팩에 대한 사진을 올릴 것인가, 내 체험에 대한 걸 주고 싶으면 내 체험 사진을 정확하게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투데이스만 늘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주면서 투데이스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프로필 목록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설정해 놓은 사진들을 다 뜨는데 약간 중간에 별 불필요했던 이런 사진들을 삭제를 좀 해주시면 좋고 또 투데이스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커버 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면 변경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투데이는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라인 샵을 디스플레이한다 생각하고 디스플레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카카오톡을 올렸을 때 지인들이 할 수 있는 오해와 걱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올리는 게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의식을 갖고 남에게 내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는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일주일 전에 여러분의 친구가 했던 프로필 사진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 못하죠. 여러분, 저는 가끔도 항상 지금도 제가 설정한 제 프로필 사진도 뭘 했나 기억을 못합니다. 정말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모습이 더 변해야 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살집이 있는 편이 아니십니다. 근데 원팩이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 고지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고지혈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사실 도움이 되잖아요, 원팩이.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아직 살이 안 빠졌다라는 이유로 사람마다 니즈가 다 다르고 원팩은 누군가에게 다이어트지만 누군가에게는 피로가 좋아질 수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다양하게 니즈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더 빠지고 올릴게요 막 이렇게 한다면 정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대찌개 집을 차렸는데 근데 이 부대찌개집 내가 가게 오픈한 걸 지인들한테 말하는 게 좀 더, 약간 좀, 아직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아직 손님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부대찌개집을 차려놓으면 홍보를 해놓고 알려놔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내가 바뀔 때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카카오톡 활용법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지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사진을 보다가 지금쯤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10분간 휴식하고 산부인 인스타그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